우리나라 중진 의원들이 일본 국회 방문했는데 푸대접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왔던 일본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발언 남겨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976년입니다. 한일 국회에서 나란히 설립되어서 양국 간의 위기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조직이 한일의원연맹이죠. 지금 이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경색되고 있는 한일관계 해법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요즘 뭐 되는 일도 없고 바쁘기만 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예. 늘 그렇죠, 뭐. 예. 예. 아무튼 이게 뭐 푸대접 받았다는 소식이 국민들한테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이거 뭐, 일본을 찾았는데 육선 천정배 의원 그리고 사선 유기전 의원께서 모두 중진 의원들인데요. 예. 일본 쪽에서는 초선 의원 한 명만이 응대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최근에 저도 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그게 뭐 놀러 가는 건지, 뭐 정탐하러 가는 건지, 분위기 파악하러 가는 건지, 그리고 일정을 잘 짜서 가야지요. 예. 그런데 무작정 가자는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요즘 간다. 예. 뭐 일본이 바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리 누구누구 만날 거죠. 뭐 사전에 조율하고 갔어야지. 그게 가서 안 만나주니까 뭐 푸대접 받았다. 이게 뭐 한 번쯤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의원 한 사람이 가더라도 개인적인 외유성이 아니면은 참여하게 짜서 가야지요. 예. 갔다 와서 안 만나줘서 푸대접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한일 관계를 또 보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 뭐 국회의원이 한 국가의 얼굴인데 이런 것들이 갈기 전에는 사전에 조율도 해야 되고 일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가수 전화 툭 하고 이제 결례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결례 아니냐 생각이 돼요. 일본 측의 응대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측 결례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결례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짜서 가서 거기서 아예 안 만나줄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았어야지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유교준 의원도 그랬고, 예. 개망신당에서 왔네. 아주 오히려 아주 불력적이라고 생각될 줄로 개망신당했어요. 예. 오히려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뭐 일정 짜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일 관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진단을 한다면요. 네. 아주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가. 네, 어렵다. 네. 예, 아주 어려운데 뭐 아까도 한일 의원님인데 이게 양국 정상들이 어떤 정확한 의지가 보여야 저희 의원연맹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 한일 의원연맹은 양쪽의 의원연맹이 합쳐진 거거든요. 네네. 한일 이란 의원연맹이 있고 일본은 무려 320명, 한국에는 이제 180명 정도가 회원에 가입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나와야지요. 그렇군요. 네. 그래야 저희들이 물밑에서 뭐 일을 할 수 있지. 그 양국 정부의 정확한 얘기 없는데 참 일하기가 참 어렵죠. 사전에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의원연맹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움직이는 것보다 정부의 입장 분명히 나와야 된다. 예,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일본 측하고 조율을 한다거나 사전 정비 작업을 해야죠. 지금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지요. 예. 아무튼 의원님 뭐 이렇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쪽에서 사전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많이 가셨는데 대표격으로 가신 건데 이렇게 푸대접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푸대접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그래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의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간 것 같은데 조율을 하지 않고 갔냐 이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쪽의 의견이라든가 반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쪽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이렇게 실룩게 했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예? 자, 어쨌든 의원님 지금 아니, 현재 저한테라도 물어보면 저라도 일본 측에 좀 만나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의원님께는 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아마 없고. 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간 것 같아요. 몇몇 의원이. 그건 또 민주당은 또 한 분도 없었어요. 한국당 의원들만 가셨다. 네. 예, 천정배 의원이 한 분 기회가 예, 있군요. 천정배 의원님 가셨죠. 네. 예, 그 외에는 전부 한국당 의원들이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없었던 거 아닌가.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갔게 되면 저한테라도 연락이 왔었겠죠. 그러면 안부 가서 누구 만나고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 한일 의원 측에도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지요. 예. 네, 아무래도 의원님이 왜 야당 의원들만 뭐라 갔어요? 난 그걸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뭐 예, 사전에 의원님께 이야기가 좀 됐다 그러면은 의원연맹 그 라인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뭐 지금 한일 관계가 녹록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 보십니까? 이 징용용 문제, 그전에는 위안부 재단 문제가 시끄럽고, 그다음에 초계기 금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 10월에 그 징용공, 이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크게 문제를 삼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아주 일대로 꼬여버렸죠. 예. 그 일본에서는 지금 한일 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징용 판결 이 문제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는 그 국제법적 해석이 있어요. 국제법적 한일협정 1965년에 박정희 정권 때 맺은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 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다음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입장이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워졌는데 우선은 한일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하냐 완전히 끝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일제의 한국 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 강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한일협정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명확히 법적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서 일본은 수용 못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완전히 끝났다는 입장이고 그건 또 국제법적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해석의 차이다. 네. 예.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중재위원회 만들자 이런 얘기를 일본 측에서는 이제 하고 있고 한국의 교부에서는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강창일 해법, 이른바 강창일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이게 양국의 국가 이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양국 정상에게 촉구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에요. 하나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재판 중인 이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은 배상을 해야 된다. 일본 기업은 배상해야 된다. 네. 예.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재판을 걸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자료가 부족해서 재판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변호사 비용 등등해서 재판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구제 내지는 위로 사업을 해야 된다. 한국이 옛날에 청구권 협정 때 일단 돈을 박정희 대통령 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결이 아닌 나머지 지금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그걸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저는. 특별법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상 법안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준비하고 계시면은 곧 발의하실 예정이신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군수로 갔다 오신 분들, 강제적으로 동원됐던 우리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꽤 숫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재판하고 있는 거나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네. 네. 또 재판 가려면 여러 가지 자료부터 입증 문제부터 비용 문제부터 걸려서 재판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국민 보호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이 네네. 정부나 뭐 이 우리 한일 협정 돈 가지고서 만드는 기업들 네네. 뭐 이런 데서도 또 부담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네, 의원님께서는 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깨가 무거우시라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하면은 뭐 친일 논란에 많이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여론으로부터 좀 공격받는 일이 있는데 이거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감정적인 반일 네. 이런 게 아주 강했었는데 뭐 10년, 20년 전에. 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너무 장기화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네.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의원님께서도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장기화되는 게 국익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는 풀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인 합니다. 자세가 되어야 된다. 네.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이건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느낌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네. 수렴하고 있지 않는가 또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노력하고 보는 게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이 어떤 메시지가 이제 일본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아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도 이 한국의 이런 식의 전향적인 자세를 전향적인 모습을 잘 보면서 일본에서도 그냥 자꾸 시끄럽게만 할 게 아니고 떠들 게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국가이익에 일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어쩌면은 이게 외교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톱다운 방식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예, 외교라든지 저희들 뭐 의원연맹이라든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탑 양국 정상들의 뜻이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지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네.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건데 지금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확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많이 저희들이 밑에서 움직여드리죠. 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크게 양국 정상이 손잡고서 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 양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또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식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예. 네. 의원님 좀 우문 같습니다만은 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속단하기 어려워요. 자주간 아베 총리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에서는 참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대리하면서 이제 지지를 높이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국내 정치용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원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렇죠. 외교 문제로 갈 수는 없어요.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는. 네, 그렇죠. 더 큰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이 한일 관계가 갈등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이 입장이고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거예요. 예. 자, 혹시 말이죠. 6월 달에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 여기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그 문제도 양국 정부 정상의 뜻이 참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네. 잘 이런 문제가 해결 없이는 아주 그날 정상회담에서 참 양국 정상이 얼굴 붉히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정상회담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 전에 좀 뭔가 풀었으면은 하는 게 그 전에 좀 의지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예. G20 정상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상으로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좀 특별한 어떤 이슈라든가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좀 기대 난망입니다만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올 수 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나와야 뭔가 있어야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이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또 정상회담 하더라도 아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팍 서로가 풀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안 되면 또 시간 끌다가 갈 수 있으면서 이 갈등 관계는 또 계속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머리 아픕니다. 아무리 봐도 의원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자, 6월 국회 소집이 민주당에서 한국당 제외한 사당과 민주당 독자 국회 소집 검토하고 있는데 이 중진 의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상황? 예. 국회의원은 말이죠.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최고의 무대, 최고의 투쟁의 장은 국회입니다. 네. 때문에 국회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장애 투쟁은 한두 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국회에 들어와야 돼요. 모든 언론 매스컴이 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가장 싸움하기 좋고 가장 선전할 수 있는 장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네, 의원님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습니다만 한국당도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명분이 있죠. 추경 민생, 경제에 직결된 추경 예산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 예산안. 이상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제가 한국당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해주고 싶은 거는 이번에 추경 예산안 대한민국 경제 이 나라의 어떤 민생 문제 국민의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한국에 들어간다 국회에 이렇게 해보세요. 국민들이 크게 박수 칠 거예요. 네, 조건 없이. 이걸 왜 이용을 못하느냐 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측에다가 나경원 대표님께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와서 큰 정치인이 됩니다. 한국당이 이거 민생에 아주 큰 관심을 갖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딱 쓸걸요. 근데 한국당이 약이 바짝 올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치는 약이나 이런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면서 늘 정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손바닥이 좀 마주쳐 박수리 난다는 게 있는데 양쪽이 서로 좀 이해가 절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일 관계까지 또 전국 상황까지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